안녕하세요. 신호 만들기 제 43강. 이번 시간에는 분봉 차트상에서 피봇 저항선 2와 지지선 1을 이용한 손절과 익절 시스템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피봇선이죠. 피봇선은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피봇 라인 5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추세 지표에서 보시면 그냥 피봇이 있고요. 이 피봇은 어떤 일봉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피봇이고요. 그 밑에 피봇 분봉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자, 피봇선은 전일의 가격들을 이용해서 당일의 어떤 기준을 잡는 라인이죠. 그래서 전일의 값들을 이용한 당일에 표시되는 라인 중에서 가장 위에 표시되는 것이 저항선 2, 그 다음에 저항선 1, 그 다음에 피봇선, 그 다음에 지지선 1, 지지선 2 이렇게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선 전부가 다 전일의 가격들을 이용한 그런 라인들이고요. 이번 시간에 이용할 그 라인은 가장 위에 표시되는 저항선 2,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서 두 번째 표시되는 지지선 1 이렇게 2개의 라인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라인을 3개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릴 그 라인들은 먼저 오늘 이용할 라인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라인들은 다 지우고요. 이렇게 2개의 라인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2개의 라인, 즉 저항선 2와 지지선 1에서 이 2개의 라인 사이에 어떤 중심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중심선은 나중에 어떤 손절선으로 이용할 그런 라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릴 선은 저항선 2와 지지선 1의 이 폭만큼을 위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2개 해서 2개의 라인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목표가 라인 1, 두 번째 라인을 목표가 라인 2로 이름을 정해서 2개의 라인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2개의 라인은 어떤 종가가 이 라인들을 돌파했을 때 그때만 표시가 되도록 또 옵션을 줘서 이렇게 그 종가나 어떤 캔들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만 표시가 되도록 라인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의 라인이 완성된 뒤에는 손절 신호, 그 다음에 익절 신호 2개, 이렇게 3개의 신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할 것은 이러한 3개의 신호 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에 넣었을 때 당일에 진입하고 당일에 다 손절이나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 신호도 마지막으로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2개의 그 수식을 가져와야겠죠. 2번 클릭하신 다음에요. 저항선 2는 수식 1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일단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선 1이 있죠. 또 복사를 한 뒤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을 저항2라는 이름으로 붙이겠습니다. 저항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1.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용할 2개의 라인에 수식은 가져왔고요. 그래서 좀 글자를 좀 보기 좋도록 몇 가지를 조금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DRE, DAY 이것을 복사한 다음에요. 제일 처음에는 하이죠. 그 다음에 DY, L 종가고요. 다시 하이. 그다음에 지지선도 조금 보기 좋도록 칸을 띄겠습니다. 원래 그 키움에서 올라와 있는 그런 수식이 약간 좀 붙여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띄어서 나중에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씩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죠.
그러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정해보겠습니다. 신호 만들기 43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이고요. 수식일, 자, 수식일은 2차 저항선이죠. 그 다음에 수식 2에는 1차 지지선, 이것을 갖다 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수식 3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식 3은 중심선이 되겠고요. 나중에 손절선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손절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수식 1에 있는 두 번째 라인을 지우고요. 그러면 수식 1에는 저항선 2만, 수식 2에는 지지선 1만, 수식 3에는 중심선. 자, 중심선은 이 두 개의 그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중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저항 2 플러스 지지1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 손절선도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익절선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두 개의 라인을. 두 개의 라인은 저항선 1, 2와 지선 1의 그 폭만큼을 위쪽으로 올리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두 개의 라인도 수식 4와 5에 넣어보겠습니다. 제목을 목표선 1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여기는 이 두 개의 그 라인이 그대로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 두 개의 라인을 이용해서 목표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목표 1이라는 그런 변수에다가요. 저항선 2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려야겠죠. 저항선 2 마이너스 지지선 1. 자, 이렇게 두 개의 차이만큼을 저항선 2에 더해주게 되면 위쪽으로 라인이 하나 더 같은 폭만큼 그려집니다. 자, 이것을 항상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가가 저항선이 아니죠. 저항선 2죠. 저항선 2보다 클 때, 그때만 목표 1을 표시하고, 자,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저항 2를 표시해라 라고 하면 이 뒤쪽에서 보시면요. 이만큼의 폭이 무조건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위에는 표시되지 않다가 이 그 저항선 2 위로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이 보였을 때 라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선 1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목표선 두 번째로 완성해야겠죠. 자, 이것은 목표선 1과 거의 같은 수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목표선 2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차이를 2배만큼 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도 목표 2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항선 2보다 종가가 클 때 목표 2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저항선 2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5개의 우리가 이용할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수식 관리자로 옮겨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부르신 다음에요. 다음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저는 신호 만들기 43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것은 편하신 대로 이름을 붙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구분하기 좋도록 신호 만들기 43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첫 번째 수식 1을 수식 1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2차 저항, 수식 1은 1차 지지, 다시 또 복사를 해와야죠. 1차 지지선. 다음에 수식 3은 중심선이면서 손절선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수식 3도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수식 4는 목표선 1. 그래서 수식 4번째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목선이라고 했네요. 목표선.
수식 5는 목표선 2. 그러면 다 복사해서 옮기는 것을 완성을 했고요. 조건 설정 안 하셔도 되고요. 라인 설정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선은 적색 선으로, 지지선은 검정색으로, 중심선은 손절선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목표선은 점선으로 두 개를 표시하겠습니다. 스케일은 가격,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이것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행한 것은 지우고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든 수식이 저항선 2와 그 다음에 지지선 1,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라인의 중심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정하는 그런 목표가들은 이 두 개의 라인의 폭만큼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정해서 종가가 저항선 2 위에 있을 때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신호부터 하나씩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신호는 목표가 1을 클로스업 했을 때, 두 번째 신호는 목표가 2를 클로스업 했을 때, 손절 신호는 이 중심선을 클로스 다운 했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신호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목표 신호 우리가 원 라인을 클로스 업 했는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수식 4를 복사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그래서 목표 신호 1. 이것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지우겠습니다. 클로스업, 종가가 목표 1을 클로스업 했을 때, 그때 적색으로 매수 신호를 매도 신호를 하면 되겠죠. 작업 저장, 수식 검증.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기술적 지표 가신 다음에요. 수식 5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목표 신호 2, 또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이 부분은 지우고요. 클로스업, 종가가 이것을 클로스 다운으로 하셔도 됩니다. 클로스 다운으로 하셔도 그 라인에 와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서 매도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시간 할 것은 그 라인을 클로스 업 하자마자 어떤 익절을 하기 위해서 클로스 업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목표 2.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두 개의 매도 신호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입 신호가 있어야겠죠. 매수 신호가 있어야겠죠. 매수 신호는 저항선 2를 클로스 업 했을 때를 매수 신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요. 그러면 진입 신호.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저항선 2만 있으면 되겠죠. 종가가 저항선 2를 클로스업 했을 때, 그때를 매수 신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세 개의 신호, 익절 신호와 진입 신호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손절 신호가 있어야겠죠. 이 두 번 그 사이에 있는 중심선을 클로스 다운 했을 때를 손절로 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요. 손절 신호.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중심선만 필요하겠죠. 지우고요. 중심 하고
저항선 2와 지선 2를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중심선이 됐고요. 이 중심선을 close down. 자, 이렇게 하면은 중심선을 close down 했을 때도 손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손절선을 타치하지 않았을 때에도 어떤 그 시간이 됐을 때 장 종료 한 5분 전쯤, 그러니까 동시효과 시작 5분 전쯤이 됐을 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도 우리가 손절의 개념으로 그 신호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라인에 오거나 그다음에 close up 시간이 15시 15분 이렇게 하면 오후 3시 15분이 되겠죠. 오후 3시 15분이 됐을 때에도 우리가 전부 다 청산을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자, 여기 4개의 신호가 완성이 됐죠. 자, 이 4개의 신호를 이 차트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진입 신호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위치에 진입 신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표 신호 1, 그 다음에 목표 신호 2.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손절 신호. 이렇게 되면 요 신호 같은 경우는 전날이죠. 전날에 장 종료가 되기 직전에 손절을 하든가 입절을 하든가 청산 신호가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라인들을 클로스 다운 했을 때에도 이렇게 손절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진입 신호, 그 다음에 익절, 또 익절, 또 익절.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검은색 신호는 익절 신호가 아니고 청산 신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시 15분이 됐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순서가 막 헷갈리죠.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하고, 언제 손절하는지가 이렇게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그런 그 시스템에다가 이 신호들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신호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입 신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산 신호가 일어나고, 또는 손절 신호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라인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시스템 트레이딩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트레이딩에 옮길 때에는 우리가 목표 라인이 2개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1을 우리가 익절선으로 해서 목표가 1을 넣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다시 신호 검색해서 사용자 검색해서 일단 진입 신호를 가져와야겠죠. 자, 진입 신호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 새로 만들기 해서 신호 43강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자, 매수 진입에서 이걸 붙여넣기 하시면 그대로 진입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다시 신호 검색하시고요. 제 목표 신호 1을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을 매수 청산에 넣어야겠죠. 이 2가지만 넣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장 종료 전에 어떤 손절이나 익절, 청산 시스템이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작업 저장 누르신 다음에요. 다시 신호 검색 하셔가지고 손절 신호를 가져와야죠. 손절 신호를 또 전부 다 가져오겠습니다. 똑같이. 다음 시스템 트레이딩 가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항선 2, 지선 1. 자, 이 2개의 라인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을 정리한 것을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위쪽으로는 저항선 2, 지지선 1, 목표 1, 그 다음에 중심선까지 정의가 됐고요. 이 아래에다가는 목표 1을 클로즈업 했을 때 혹은 또는 중심선, 즉 손절선을
클로즈 다운 했을 때, 또는 시간이 3시 15분이 넘어갔을 때,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실행됐을 때 매수 청산을 해달라고 우리가 수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변수 없죠? 그래서 작업 저장 누르신 다음에 수식 검정. 이 두 개의 시스템 트레이드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는 이렇게 순서 없이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순서를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먼저 올렸던 그런 선들을, 신호들을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 신호만 남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 신호가 여기 하나 더 있군요. 진입 신호도 지우고요. 시스템 신호가 두 개씩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신호, 그다음에 청산하는 신호. 자, 현재 요 날짜에는 익절이 됐죠. 근데 우리가 뒤로 한번 돌려보시면요. 전날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도 없었고요. 이런 경우죠. 장 시작하자마자 진입한 이후에 우리가 종가가 아직 물론 장중이라면 여기서 청산이 됐겠지만요. 지금 장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종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이 아직 안 됐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손절선을 타치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손절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익절이 됐겠죠. 여기에도 어떤 그 진입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손절이나 익절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른 그런 종목들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 핑거라는 종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입 이후에 청산이 잘 됐고요. 그다음에 이수 펜타시스라는 경우도 어제 그 전날을 보게 되면 진입한 이후에 익절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손절선도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3시 15분이 됐을 때 청산을 하는 그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입한 이후에 익절이 안 된 상황에서 시간이 된 상태에서 청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 센츄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는 진입한 이후에 시간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진입한 이후에 어떤 시간이 된 상태에서 익절이 되고 있죠. 여기서는 청산 신호가 나왔습니다. 다시 보시면 우리가 목표 라인을 두 개를 그려놨기 때문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때마다 어떤 수식을 바꾸어서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가실 분들은 두 번째 라인에 청산을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조금 작은 범위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1차 라인에 그려놓고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면은 익절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위치에서 손절이 되거나 시간이 됐을 때 청산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 수식을 운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폭은 한 2% 정도 폭이 되죠. 그래서 2% 위로도 2%, 그 다음에 그 위로도 2%, 아니면 조금 더 그 전일의 변화가 좀 컸다면은 3%, 4% 이런 식으로 어떤 비율들을 늘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조금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피본 라인에서 두 개의 라인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분봉상에서 진입과 청산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꼭 저항선 2나 지지선 1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항선 3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선 4, 그 다음에 지지선 2, 3, 4, 5 이렇게 같은 수식을 그대로 반복해서 라인들을 여러 개 그려놓고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봉상의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 신호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